매일매일 10문제씩 수학 실력을 다져주는 수학 따지기 시간이죠. 2단계 바로 2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자연수 혼합계산이에요. 그렇죠? 자연수 혼합계산. 계산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자고 했죠. 수도 보고 또 어떤 계산을 해야 될지도 생각해보는 시간 한 3초? 3초만 가져봅시다. 자, 곱하고요. 항이 하나, 둘, 그쵸? 예. 항이 뭐예요? 계산하는 단위, 그쵸? 계산하는 묶음이 몇 개인지 두 묶음이에요. 그쵸? 두 덩어리예요. 두 덩어리. 큰 덩어리로 봤더니 뺄셈이네요. 그쵸? 뺄셈인데 항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그쵸? 그래서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뺄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30 곱하기 28은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30이 3 곱하기 10이라서 28의 3배를 하고, 28의 3배를 하고, 10배를 해주면 될 테니까, 28의 3배는 얼마? 84. 그래서 10배는 840이로군요. 그쵸? 네. 거기서 1520 나누기 16을 할 건데, 1520 나누기 16을 할 때, 우리 지난 호에서 뭐 연습해 봤어요? 나눗셈의 몫은 분수야. 그래서 나눗셈은 분수의 성질을 갖고 있어. 나누어지는 수하고 나누는 수를 어떻게? 약분하듯이 정리하면 돼. 좀 더 쉬운 계산법을 생각해 보자. 수가 작아지면 간단해지고 간단해지면 실수도 덜 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볼게요. 자, 보니까 끝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인 게 틀림없네요. 그쵸? 4의 배수인 게 틀림없어. 그래서 4로 나누어서 계산해도 몫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4로 나눠서 계산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 1520을 4로 나누면 4, 3, 12. 그죠? 8에 32, 480 나누기 4로 나눴으니까 4, 4, 16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나눗셈식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부피가 확 줄었죠. 부담이 확 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면서도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4, 9, 36, 4, 5, 20. 어때요? 크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약분해서 정리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느껴지는 게 확실하죠? 네. 자, 840 빼기 95는 얼마인가요? 40에서 95를 못 빼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줘? 100 빼고 5 돌려주면 되지? 우리 그런 방법으로 계산했었죠. 그쵸? 100을 미리 빼버려. 95 빼지 않고 100 뺐어. 그러면 700이 되겠지. 그런데 100을 뺐으니까 5를 돌려줘야겠어. 745. 안 잊어버렸죠? 이런 계산법들. 자, 1, 2학년 때 연습했던 그거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번 문제는 갑자기 확 복잡해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문제도 역시 뭐부터 해요? 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봤더니 어때요?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야. 나누기잖아.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야. 1번 문제는 뺄셈이었는데 2번 문제는 덧셈 문제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덧셈이에요. 두 수를 계산해서 더해주라는 그런 문제구나. 그죠? 네. 큼직큼직하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수 나눗셈과 소수 곱셈이 남아있군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결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항은 241이라고 하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 생각을 하죠. 우리 아까도 해봤지만 나눗셈의 몫은 분수죠. 분수고 그러면 약분법도 가능하고 또 분모의 100배를 하고 분자의 100배를 해도 몫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계산해 보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뭐라고요? 간단하게. 그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서 계산하는 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도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게요. 자, 그런데
기준이 되는 이 나누는 수를 우리는 자연수로 만들자고요. 얘를 자연수로. 그죠?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나눗셈 몫은 분수이니까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하고 나누는 수의 100배를 해도 몫이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1388.16 100배 한 겁니다. 241에도 100배를 했어요. 100배를 해서 어떻게 2.41에도 100배를 해서 241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몫의 소수점 자리는 정해졌고요. 이제 가끔 몫을 쓸 때 아무데나 쓰던데 자리값을 좀 지켜서 써봐요. 그렇게 해야 혼란스럽지 않아. 그리고 자리값을 지켜서 쓰면서 어떻게 아래쪽에 뺄셈 할 때도 자리값을 좀 잘 지켜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혹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자, 봅시다. 1388 속에 241이 몇 번 들었을까? 아마 6번 들었나 하고서 선생님이 6, 4, 24, 6, 22 했더니 1400이 넘는데 아니야. 5번 들었겠구나. 이렇게. 그죠? 5번. 그러면 5, 1은 5, 5, 4, 20, 5, 20 해서 1205를 빼주면 뺐더니 얼마가 남지? 그죠? 뺄셈도 정확하게. 그래서 받아내림도 없는 뺄셈이니까 쉽죠? 자, 몫의 소수점 자리는 정해졌고 이제 얼마를 내려서 계산해요. 자, 1을 내려서 네 자릿수로 만들어서 계산해 봅시다. 자, 내렸습니다. 하나 내렸어요. 그렇죠? 그럼 1381 속에는 몇 번 들었을까? 아까 1205가 5번 들었으니까 8번 들었나? 8, 4, 32, 86. 8번은 너무 큰데? 저 7번 들었군. 그래서 7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7일은 7, 7, 4, 28, 7, 2, 14.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또 계산을 정확하게. 1000에서 1000을 빼는 거는 바로 없애버리니까 됐고요. 831에서 687을 빼야 되는데 받아내림이 2번이나 있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그냥 700을 빼버리자. 그럼 100이 남죠. 그 다음에 700을 뺐으니까 13은 돌려주자. 여기 보수 뺄셈 했던 걸 여기다가 잘 써봅시다. 그래서 배운 거를 자꾸 여기다 써보는 연습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또 6을 내려서 여기다 쓰고 1446 속에 241이 몇 번 들었나 계산을 해볼까요? 몇 번 들었습니까? 몇 번? 7번은 아니야. 6번. 그쵸? 6번. 그래서 6일은 6, 6, 4, 24, 6, 2, 12 해서 똑 떨어지는 계산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의 계산 결과는 5.76이 나왔죠. 자, 소수 나눗셈 첫 번째 항이 정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항 계산해야 되겠지. 그치?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소수 곱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소수 곱셈은 소수 나눗셈은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서 계산하고요. 끈질기게 끝까지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수 곱셈은 여기 볼까요? 1.74 곱하기 0.53을 하래요.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떤 거라고요? 100분의 1이 174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1이 53개 있는 수예요. 0.53은. 그쵸? 그리고 곱셈은 자리 바꿔 계산해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죠. 곱셈의 교환 법칙이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174와 53을 미리 묶어서 계산해요. 결합 법칙이네요. 그쵸? 네. 자리 바꾸고 묶어주고 자리 바꾸는 건 교환 법칙 묶어서 계산하는 건 결합 법칙 174와 53을 묶어서 계산하려고요. 그쵸? 그럼 174와 53을 먼저 묶어 계산하고 그죠? 계산해 볼까요? 174가 세 자릿수잖아요. 그래서 세 자릿수를 올려놓고 53 두 자릿수를 아래쪽에다 아무 두 줄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가끔 세 자릿수를 아래쪽에 놓고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계산 잘하면 아무 상관없지만 또 계산이 서툰 친구들은 두 자릿수가 아래쪽에 있으면 두 줄로 끝나니까 두 자릿수에 아래 놓고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3, 4, 12, 3, 7에 21, 22, 3일은 3, 5, 174의 3배는 520입니다.
자, 114에 이제는 50을 곱해야 되니까 끝자리에 0 하나 붙여놓고 시작할까요? 5, 4, 20. 그죠? 그 다음에 5, 7에 35, 37. 자, 5, 1, 5, 이렇게요. 그죠? 자, 계산해 보았더니 뭐예요? 9, 2, 2, 2. 아, 이런 수가 나왔네요. 그쵸? 9222. 그런데 우리는 아직 계산 안 한 뭐가 있어요?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만분의 1이 남아있네요. 그쵸? 만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 아래 몇 자리수? 소수 아래 네 자리수. 그죠? 왜냐하면 0.0001이잖아요. 그쵸? 네 자리수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9, 2, 2, 2 해놓고 원래 지금 소수점 자리가 어디지? 1의 자리 바로 옆에가 소수점 자리인데 네 자리 만들어야 돼. 소수 아래 네 자리.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아, 소수점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그쵸? 이렇게 소수점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0.9222. 그죠? 두 번째 항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0.9222. 야, 우리는 이거 지금 한 문제 가지고 있잖아. 소수 나눗셈도 복습하지, 소수 곱셈도 복습하지, 이번에는 소수 덧셈까지 복습. 그치? 사칙 연산 중에서 세 가지를 이 문제 하나로 다 하네요. 그쵸? 자, 덧셈 뺄셈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자리값이 중요하다. 그쵸? 자리값이 중요해. 자리값을 잘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은 뭐? 소수점의 자리를 딱딱 맞춰주면 된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 있죠? 비어있는 자리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라. 0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니? 아, 받아올림이 있네요. 6점, 그죠? 6822. 그죠? 6.682.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어떻게 해요? 조금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그 길이 빠른 길이에요. 선생님이 아는 학생 중에는 빨리빨리 막 해가지고서 계산을 엉망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러면 어때요? 이런 복잡한 계산을 열심히 했는데 틀려. 빨리빨리만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틀리고 나면은 또 짜증이 나. 짜증이 나면 또 막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막 눈물도 나고 그렇게 가지 말고요. 아예 처음부터 아 이건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야. 정확한 게 최고야.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면 두 번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네, 정확하게 해봅시다. 자, 6.6822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누가 푼 거예요? 여러분들이 푼 게 아니고 선생님이 푼 거예요. 선생님이 푼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려고 바라보고 있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하는 쇼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언제 키워져요? 보고 있는 동안 키워지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9일차 말고 10일, 12일, 뭐 11일, 12일 쭉 일주일 동안 안 보고서 이제 자기 힘으로 푸는 거. 그때 자기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9일치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 3번 문제 볼까? 3번 문제는 분수 문제네요. 분수 문제인데 뺄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혼합계산 문제네요. 큰 덩어리는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쵸? 큰 덩어리는 한 덩어리인데 아, 괄호가 있기 때문에 뭐부터? 괄호부터 계산해야죠. 이 괄호라고 하는 게 묶음이에요. 묶어서 얘 먼저 계산해 주세요 하는 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묶음이에요. 자, 선생님이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분수 덧셈 뺄셈, 분수 덧셈 뺄셈을 계산할 때는 분수 덧뺄셈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해봐서 알죠. 덧뺄셈에서는 대분수로 계산하는 게 좋겠어. 그렇죠? 대분수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 분수 덧셈 뺄셈 하면서 가분수로 막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분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수가 커지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계산이 복잡해지면 실수할 확률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분수 덧뺄셈은 대분수를 이용하시고 분수의 곱셈 나눗셈 있잖아요. 분수 곱셈 물론 나눗셈은 또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니까 분수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하라고요?
대분수보다는 뭐가 좋겠다고? 약분해야 되니까 가분수를 이용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 우리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죠? 그리고 알고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써봐야겠죠. 자, 그러면 2와 15분의 8은 일단 좀 이따 계산해야 돼서 놔두고 바로 안에 있는 묶음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5와 4분의 3, 3과 6분의 5는 딱 보니까 12의 약수들이니까 분모가 12로 통분하는 게 좋겠어요. 4에 3배 했으니까 4에다 3배 했으니까 3에다도 3배를 해서 9, 그쵸? 자, 3과 12분의 분모가 2배 됐으니 분자도 2배. 자, 어떻게 계산하고 싶어요? 아, 선생님은 그냥 끼리끼리 계산하고 싶은데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5에서 3 빼면 2. 진분수에서 진분수를 빼고 싶은데 모자라네요. 얼마 모자라? 12분의 1이 모자라서 빼기 12분의 1 이렇게 해요. 괜찮네요. 그죠? 1과 12분의 그러면 12분의 12에서 10분의 1을 뺐으니까 1과 12분의 11이 남은 거예요. 그쵸? 네, 1과 12분의 11이 남았습니다. 이제 뭐 하자고요? 분수 곱셈을 할 차례니까 뭘로 바꾸자고? 그래, 가분수로 바꿔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간단하다고요. 그쵸? 안 그러면 분배법 측 써서 4번의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거보다는 가분수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쵸? 12분의 얼마인가요? 23이요? 약분되는 게 있나요? 뭐 약분되는 게 약하네. 그쵸? 얘만 2, 6, 12, 2가 19번. 남은 것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15의 6배는 90이네요. 그쵸? 19 곱하기 23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23에다가 나는 20배를 할 거야. 23이 19번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23이 20번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23을 한번 빼주면 되지? 이런 생각, 우리 이런 연습도 해봤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면 23에 20배 하는 게 쉬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460에서 23을 빼는구나. 그러면 400 얼마니? 37. 그치? 좋아. 그러면 분자가 정리됐네요. 90분의 437이요. 자, 90분의 437. 437 속에 90은 4번 들었지? 그지? 4번. 360을 빼주면 되겠지? 77이네. 이렇게. 그치? 계산 결과가 그렇게 아주 작은 수로 똑 떨어지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산하니까 좀 더 쉬운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우리가 도전해야겠지. 자,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지금 1번에서 자연수 혼합계산, 2번에서 소수 혼합계산, 3번에서 분수 혼합계산, 그 다음에 4번. 에서 만나는 지금 문제는 일단은 등식이로군요. 그죠? 왜? 오른쪽에 7.9가 있고 왼쪽에는 지금 나눗셈 식이 있어요. 이 둘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크게 보면 이 수에서 이 묶음에서 6.1을 나눴더니 7.9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괜히 수수 나왔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선생님이 그랬을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얘들아 10 나누기 2는 5잖아. 그치? 그런데 아우 이 문제에서는 10을 모른다고. 10을 모른데 10을 몰라. 이렇게 10에다가 뭐 했어? 네모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10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우리들은 이 계산 너무 쉽게 잘하지. 2와 5를 곱하면 10이 되죠. 그치? 어, 맞아. 똑같지 뭐야, 얘도. 구조가 똑같아. 간단한 수, 작은 수로 나오지 않고 아니, 소수로 나왔다는 것밖에. 그렇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어때? 똑같아. 자,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해볼게. 자연수 계산할 때랑 똑같아요. 자, 일단은 네모 안에 있는 수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잖아요. 목표.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7.9 곱하기 뭐 하자고요? 6.2를 하자고요. 우리 좀 전에 소수 곱셈 계산해 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79 곱하기 61을 하고 그리고 10분의 1, 10분의 1에서 100분의 1을 나중에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아까 뭐도 했었어? 79 곱하기 61을 쉽게 하는 방법은 79 곱하기 62 곱하기 9가 있으니까 79 대신에 어떻게 하자고? 80을 계산해 버려도 좋겠다고.
무조건 세로셈 하지 말고요. 80을 계산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80번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한 번 빼줘야지. 79번이니. 그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6, 8에 48, 8이 16, 2, 8에 16. 그래서 얼마예요? 여기서 62를 뺀다고. 그쵸? 60 빼고 2를 빼면 되니까 4898이 된, 4898이 되겠죠? 그쵸? 60 빼면 4900. 거기서 2를 더 빼니까 4898.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해야 해? 100분의 1을 해야 돼, 거기서. 그치? 그래서 48.9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죠? 네, 잘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세로셈 할 건데, 뭐 괜찮아요. 세로셈에서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 세로셈을 하는데 그냥 했던 방법 말고 우리 어차피 4번 계산하니까 4번 계산 중에 이렇게 11자 이렇게 계산할 거는 6, 7에 42, 2, 9, 18 이렇게 나란히 계산할래요. 나란히 계산. 그 다음에 크로스 계산할래요. 크로스 계산 이렇게 6, 9, 54, 얘 540이잖아요. 7이 14, 140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하니까 680이잖아요. 여기다 680 이렇게 계산해 볼래요. 그렇게 해도 4, 8, 9, 8 나오죠. 네.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때그때 쉬운 방법으로 생각되는 거를 가져다 쓰면 훌륭하죠. 자, 그러면 네모에서 0.12를 뺐대. 그게 얼마 나왔대? 48.98 나왔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를 자꾸 좋은 방법들을 써봅시다. 이제 뺄셈이네요. 그쵸? 뺄셈. 어떤 수에서 0.12를 뺐더니 48.98 나왔대. 어떡하자고? 둘을 더하면 되지, 이제. 뺀 것과 남은 거를 더하면은 원래 수가 나올 거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소수점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서 계산하자고. 그치? 0.12를 여기다가 짠 넣고 더해주면 되겠네. 맞죠? 네. 계산했더니 어떻게 돼요? 받아 올림이 있군요. 그쵸? 그래서 얼마? 49점. 얘네 둘이 모아서 받아 올림이 있어서 49.1. 49.1.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배웠던 좋은 방법들 수학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생각해서 더 좋은 방법 찾아서 계산해 보자고요. 자, 60과 75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60과 75의 최대공약수 딱 보니까 5의 배수네. 그치? 쉬운 수가 나왔어. 그래서 쉬운 수는 그냥 쉽게 계산 바로 해버릴까요? 네, 그럽시다.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그냥 얘는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가도록 하죠. 10과 75는 분해를 안 해도 그냥 싹 눈에 들어오잖아. 그치? 5의 배수야. 끝자리가 0이나 5로 끝나면 5의 배수지? 5가 12번, 5가 15번. 얘는 3의 배수도 되는구나. 그치? 3, 4, 12, 3, 5, 15. 더 이상은 나눠지지 않네요. 그쵸? 더 이상 공약수가 1 말고는 없는 두 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15. 이거는 복습이잖아요. 너무 쉬운 복습이죠? 네, 잘했어요.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해결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6번에서 또 열심히 해보자고요. 6번부터.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자, 6번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에서 4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는 몇 개입니다. 했어요. 90에서 400까지 자연수 중에 5의 배수 개수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 우리 지난번에는 1부터 시작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번에는 400까지인데, 9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1부터 400까지의 5의 배수를 먼저 구해. 그리고 1부터 89까지에 들어있는 4의 배수는 빼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1부터 400까지 5의 배수 어떻게 구한다 했었죠?
400을 5로 나눠보면 개수가 나오죠. 5의 배수 개수는 딱 80개네. 그렇죠? 400까지 5의 배수는 80개. 89까지에 들어있는 5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5의 배수 개수가 중요해요. 5, 1은 5, 5, 7에 35, 그러면 17개 있고, 뭐, 나머지가 나옵니다. 4가. 그렇지만 나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제 빼버리면 된다고. 80개에서 17개를 빼버리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5의 배수가 63개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주의할 거.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계산하는 걸 선생님이 봤느냐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혼자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400에서 90을 빼고 그 나머지 이 차를 가지고 나누기 5를 해보면 안 될까요? 하고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얘는 310이죠. 310을 5로 나눴더니 뭐가 나왔어요? 62가 나왔네요. 우리가 구한 답이랑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63개, 62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90부터 들어가고 40까지인 이런 조건을 가진 문제에서 배수의 개수를 묻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답률을 줄이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네요. 그래서 쉽게 하겠다고 빼가지고 나누는 것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면 몇 문제 더 만들어서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방법은 1부터 400까지 몇 개인지 구하고 1부터 89까지는 버려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몇 개인지 구해서 빼주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 또 가보죠. 아하, 되게 쉽게 느껴지는 심플한 문제. 간단해 보이는 문제네요. 우리는 몇 대 몇 하는 비를 구했죠. 자, 2대 3이 16대 얼마와 똑같대요. 얘는 비교적 뭐 분수비도 아니고 소수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똑 떨어지는 아주 쉬운 비니까 그냥 얘는 막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요. B의 값은 분수예요, 여러분. 그쵸? 알고 있지? B의 값은 분수. 비율은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 기준량이 네모, 비교하는 양이 16, 기준량이 3, 비교하는 양이 2. 그래서 이 B의 값이 똑같은 두 개의 B를 연결해 놓은 거야. 이게 비례식이잖아, 그치? 이게 같아야 돼. 분수의 성질을 닮았겠네요? 당연하죠. 분수의 성질을 닮았어요. 그러면 2에다가 8을 곱해서 16이 됐으면 분모 3에다가도 8을 곱해서 24겠네요. 당연하지. 아주 잘했지. 그쵸?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떻게? 선생님이 이거는 엄청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꼭 굳이 뭘 바꿔서 하지 말고 그냥 2하고 여기 보니까 8배군? 그럼 얘도 8배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또, 선생님, 이거 우리가 그때 배운 걸로는 비례식의 성질이 있었잖아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2 곱하기 네모는, 그쵸? 내항끼리 곱한 것은 외항끼리 곱한 거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같다고요. 그쵸?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상태에서 양쪽을 또 2로 나눠서 계산했더니 네모 24 나오네요. 네, 좋아요. 지금 한 세 가지 방법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쉬운 문제는 그냥 눈으로 바로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돼요. 그런 게 안 됐을 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죠. 자, 이번에는 8번째 문제예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중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을 주번으로 뽑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요? 이런 문제. 우리가 지난번 문제에서 5명 중에 2명 뽑는 거, 6명 중에 3명 뽑는 거, 이런 건 해봤잖아요. 그럼 그걸 여기다 써야지. 벌써 전에 배운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여기다 이제 써먹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남학생 3명 아니, 2명 뽑는 방법. 그래서 남학생 2명을 이렇게 몇 가지로 뽑을 수 있는지
해놓고 여학생 한 명 뽑는 방법을 구해서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주면 될 것 같죠? 그쵸? 맞습니다. 그럼 남학생 두 명을 뽑는 방법은 한 명, 두 명. 그런데 남학생은 전체 몇 명이에요? 네 명 중에서 두 명을 뽑는 거죠. 그치? 네 명 중에서 두 명 뽑는 거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후보는 뽑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방법이. 그쵸? 넷 중에 한 명. 그다음 한 명이 뽑혔어. 그러면 이제 세 명 중에 한 명 뽑아야 되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지. 그치? 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A랑 B를 뽑나 B랑 A를 뽑나 두 명 뽑았을 때 순서를 바꿔서 뽑아도 똑같으니까 얘를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생기니까 2로 나눠줄 거예요 했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여학생은 지금 세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세 가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남학생 두 명 뽑는 방법, 경우의 수, 여학생 세 명 중에 한 명 뽑는 방법, 경우의 수 둘이 곱해줄 거야. 그쵸? 곱해주면 되죠. 그런데 얘가 약분이 돼. 그래서 약분했더니 결국 뭐예요? 6가지 곱하기 3가지. 남학생 2명을 뽑는 방법은 6가지. 여학생 1명 뽑는 방법은 3가지. 곱해서 18가지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물론 뭐 남학생 A, B, C, D 해놓고 A랑 B랑 뽑았지, A랑 C랑 뽑았지, A랑 D랑 뽑았지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때는 이걸 했나? 안 했나? 뭐 이게 중복돼서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수학적인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죠. 수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해결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부채꼴 넓이 구하는 문제네요. 아, 이거는 설명이 뭐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넓이를 이미 배운 사람들이라. 자, 부채꼴 넓이는 원넓이의 몇 분의 몇인데 그 몇 분의 몇은 어떻게 결정해? 중심각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그렇죠. 120도로구만. 전체는 360도인데 그 중에 120도만 구할 거니까 3분의 1만 구하겠다는 뜻인 거죠? 네. 그러니까 쉽죠. 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3.14로 쓰라고 했으니까 쓰겠습니다. 그리고 360분의 3, 122, 3분의 1이라서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약분이 되는 게 있으면 또 약분도 하는 게 좋겠죠. 제대로이면 간단하게 말이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93, 27 곱하기 3.14인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어떤 친구가, 작년에 공부했던 어떤 친구가, 이렇게 먼저 계산하겠대요. 왜? 곱하기니까 순서 상관없잖아요? 한 자릿수 계산이 쉬우니까. 9를 곱하는 게 쉬우니까 저는 그렇게 계산하겠다고요 했어요. 그렇게 하시죠? 했죠. 그래서, 3.14 곱하기 9는요, 하고서는 보니까 28.26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94, 36, 919에서. 그리고 나면 거기에 3배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아. 그럼 28의 3배는 84지요. 26의 3배는 얼마요? 78이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더 쉬운 방법 같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선생님이 3.14 곱하기 27을 세로 세모로 할 뻔했는데 이 친구가 차례차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켜봤더니 정말 이게 더 쉬웠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자고요? 계산하기 전에 생각을 잠깐만 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계산하자고요. 알겠죠? 자, 9번은 이렇게 쉽게 해결했고 마지막 문제 10번이네요. 10번은 이렇게 쫙 펼쳐놓은 그림이에요. 펼쳐놓은 그림은 전개도라고 하죠. 그럼 얘를 접으면 어떤 도형이 될지, 어떤 입체 도형이 될지 오나요? 딱 이미지로 접어서 탁탁탁 했더니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이미지가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면 참 좋겠고 안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연습 자꾸 해봐야지. 뭐. 그림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연습도 해봐야지. 어디가 민넓이겠어요? 입체 도형이 부피인데 얘가 지금 어떤 도형이겠니? 어떤 도형이겠니? 어떤 도형인지는 알겠어요? 뭐 그리는 게 조금 더 어렵다면 그냥 어떤 도형이겠는지. 이게 날개처럼 생긴 얘가 뭐예요? 민넓이죠, 민넓이. 그지? 그리고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입체 도형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뭐는? 특히나 여기 같은 기둥.
기둥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는 입체 도형 중에서도 지금은 뭘 구할 거야?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의 높이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얘를 이렇게 세로로 세우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려지나요? 선생님이 그냥 한번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 사다리꼴이 밑넓이가 되겠죠. 그쵸? 사다리꼴이 밑넓이가 되고 높이가 이렇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높이는 몇 센치로? 12cm로. 그쵸? 12cm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에도 이렇게 면이 있겠죠. 네. 이렇게요. 그쵸? 네.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그럼 여기가 밑넓이잖아요. 여기가 밑넓이. 밑넓이의 높이 12를 곱해주면 되겠다. 근데 밑넓이가 보니까 사다리꼴인 거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인데 윗변의 길이를 안 알려줬어요? 접어보면 되지. 여기가 6cm면 여기도 6cm야. 그치? 이렇게 만날 테니까 이렇게 6cm 얘네 둘이 6cm.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오는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가 바로 여기랑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쵸? 네. 그러면 얘는 4cm. 그쵸? 여기 윗변이 4cm인 게 바로 밝혀졌어요. 살펴보면, 관찰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윗변이 4, 아이고, 너무 두껍다, 그지? 자, 윗변이 4, 아랫변은 12. 높이는? 높이는 6. 사다리꼴의 높이야. 나누기 2. 여기까지가 밑넓이네요. 그쵸? 여기까지가 밑넓이. 그 밑넓이에 뭘 곱해요? 높이 12. 네, 높이 12를 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밑넓이. 그쵸? 여기까지가 밑넓이. 여기는 높이. 이렇게요. 됐죠? 이제 계산 남았습니다. 2하고 6 약분 미리 할까요? 그쵸? 네. 그러면 16 곱하기 3. 거기에 12배를 하는 문제는. 19단이 나왔네? 그치? 16 곱하기 12, 19단 우리 기억하지? 16 곱하기 12, 19단의 구조까지 다 배웠으니까 그러면 얘는 180에 12, 192네요. 그쵸? 192의 3배를 구하라는 얘기 됐습니다. 맞죠? 19의 3배는 57, 2의 3배는 6, 576. 네, 이렇게 간단한 부피 계산이었습니다. 자, 아주 빠른 속도로 쑥쑥쑥 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왔죠? 네. 새로운 건 없어요. 배운 거를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적용해서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했던 것에서 살짝 확장되고 활용된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2주차를 끝냈네요. 자, 여러분들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 3주차에서 또 만납시다. 화이팅!